네, 오늘도 부담 없는 해외발 기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착취한 노동으로 만든 명품 브랜드. 이제 명품이 장인이다는 옛말. 시급 4,000원 불법 체류자가 만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이제 밀라노 경찰에 의해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한국일보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사실 뭐 명품 브랜드가 실제로 장인이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물론 디자인은 이제 디자이너가 하고 이제 물건은 당연히 이제 일반 노동자가 만든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정신을 장인 정신을 넘어서 이제 착취 정신으로 명품 브랜드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제 회사들을 이제 이탈리아 경찰이 조사를 했다고 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품의 도시 이제 밀라노,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디올, 조르지오 아르마니, 로로 피아나 등의 여러 회사들이 이제 유사한 노동 착취 행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데 로로 피아나는 좀 이제 이것도 여기도 명품 브랜드라고는 하는데요. 약간 그 팔고 있는 제품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아마 뭐 이런 패션이나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들어봄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당 브랜드 명품 업체들이 중국이나 필리핀 노동자들을 시급 4,000원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쉴 수 없게 이제 카메라까지 설치해 놓고 이제 노동을 강제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시급 4,000원이면 제가 07학번 때 받던 시급도 4,500원이었는데 물론 시급 4,000원인데 4,500원 받았던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인 정신을 장인 정신을 이제 착취하는 데 썼고 또 이런 상황이 들켰을 때 이제 조사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도 이제 장인다운 법적인 지식을 발휘합니다. 바로 하도급 문제. 자신들은 하청업체 실태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을 했고 이제 해당 착취의 어떤 현장인 그 공장만 폐쇄 조치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진정한 명품을 만들려면 장인 정신을 가진 업체라도 이제 노동 착취 정신마저도 예술로 승화시켜야겠죠.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지만 강력한 방패, 위험에 외주하는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탈리아는 아직 최저시급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구글로 살짝 찾아봤는데 논의는 되고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대략 한 12,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꽤나 선진국에 속하는 이탈리아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하고 그렇게 큰 격차가 느껴지지 않죠. 물론 9,000원대 하고 이제 12,000원, 15,000원 논의되는 거라서 조금 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 막 엄청 큰 차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라는 점은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처럼 그러니까 대기업 혹은 뭐 중소기업 이런 격차가 크다고도 하고 또 대학까지 나와서 이제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국처럼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얹혀 사는 캥거루 쪽인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의 닮은 구석은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서도 좀 닮은 점이 있긴 한데 한국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단 한국 대기업은 한국인들을 먼저 이제 하청을 통해서 고용을 시작하죠. 이거는 뭐 착취라고는 할 수 없죠. 보통 1차 하청, 그러니까 대기업의 1차 하청이라고 하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1차 하청이라는 은근한 자부심을 또 갖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하청의 하청 그 아래도 못하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내려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착취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임금을 착취하는 부분은 이탈리아가 한 수이고요. 우리 한국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노동 환경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독일객이긴 하지만 시급 4,000원의 노동 착취는 확실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참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다 보면 저도 뭐 항상 약간 이 코스프레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 느낌으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돈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불합리한 그 사용자,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장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뭐 해외 나가면 저를 예를 들면 뭐 영어는 제대로 못하지, 또 오지잡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백인 고용주 밑에서 일할 기회는 안 보이고, 그러면 결국 어쨌든 제대로 된 일이 아닌 한인 사장 밑에 바지가랑이를 잡아서라도 거기서라도 이제 돈을 벌어놔야 호주에서는 버텨야 되니까, 이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한국에 돌아간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정말 절실함을 간접적으로 느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대부분이 가족을 이제 등에 업은 상태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야 그 고향에 있는, 고향 국가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릴 그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이용하는 건 결국 우리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착취당하는 일자리가 그들의 동아줄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참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일부일 것이고 참 녹록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누구보다도 그 외국인 노동자의 그 처지를 알고 있는 건 그런 고용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돈을 받고 일할 수밖에 없음을, 이 돈을 받고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돈마저도 없으면 이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다 계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언젠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또 된다면 또 어떤 세상에 떨어져서 내던져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어쨌든 전문직, 그리고 뭐 사무직, 뭐 생산직, 이런 식으로 다 어떤 직업으로 자기들을 설명하지, 노동자라는 표현을 좀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죠. 노동자로 하나로 묶게 되는 그 불편함, 나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직 종사자라고 생각하지 같은 노동자라고 표현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죠.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람들이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누군가 밑에서 일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면 결국 싫은 소리 참아가면서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 착취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시급 4,000원의 불법 체류자이고 누군가는 시급 40만 원짜리의 전문직이라면 누구 족쇄가 더 빛나는지 뽐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진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야기도 약간 논란이 될 만한 말을 조금 한 것 같긴 한데요. 웬만하면 한국이랑 엮으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끝까지 들을 만한 사람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대부분 썸네일 보다가 한 1분 내로 나갈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앞으로도 재밌는 소재가 생기면 또 다시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